자, 일렬로 놓여있는 7개 똑같은 의자에 3명의 학생이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뜻은 전부 다 떨어져서 앉으라는 얘기죠. 뭐, 그러려면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의자를 두면 되겠네요. 혹은 의자와 의자 사이에 학생을 두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학생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차라리 의자를 고정시켜놓고 학생을 배열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떻게 고민해야 되냐면 7개 의자를 고민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의자는 일단 몇 개긴 해요. 7개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의자 중에 3개는 학생이 앉을 거 아니야. 순서와 관계없이 의자 7개 중에 3개는 학생들이 앉을 의자입니다. 경우는 나머지 4개는 빈 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문제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좀 빨라야 돼요. 근데 그게 느린 거를 자기를 탓할 필요는 없어. 아직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많이 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도 모르게 좀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7개 중에 3명이 학생을 앉을 거야? 그럼 학생이 안 앉는 학생과 아무 관계없는 빈 의자가 4개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럼 첫 번째, 저 4개, 빈 의자 4개를 놓는 경우의 수. 그럼 몇 가지죠? 4팩토리얼 하면 틀린다. 똑같은 의자잖아. 4개의 의자를 일렬로 배열한 게 4팩토리얼인데 알고 보니까 그 4개의 일렬 배열이 전부 다 중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빈 의자야. 똑같아. 어떻게 자리를 바꿔도 그냥 빈 의자 똑같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의자 4개를 놓는다라는 경우에서 한 가지인 거예요. 만약 그게 정말로 그게 헷갈리시면 그냥 그 4개 의자를 서로 다르다 생각하시고 4개를 일렬로 배열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4개가 모두 다 중복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4개 의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만큼 중복 발생한다. 다시 4팩토리로 나누면 경우는 한 가지가 된다. 두 번째, 그럼 의자를 4개를 놓았습니다. 빈 의자를 4개를 놓았어요. 그럼 남은 거는 학생이 앉고 들어갈 의자 3개를 놓으면 돼. 어디다 놓으면 되죠? 여기 놓거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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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딘가에 의자를 놓으면 되겠죠. 이해하겠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빈 자리는 몇 자리예요? 빈 자리라는 얘기보다는 그 학생이 들어갈 의자의 자리는 5자리죠. 그 중에 3자리를 선택하는데 이 3명이 일렬 배열되는 거야? 아니면 배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이야? 조합이야? 이건 순열이죠. 이건 왜 순열? 그 학생 이름이 ABC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만약 이 5개 의자 중에 5개 빈자리에 여기 빈자리, 여기 빈자리, 여기 빈자리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5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렇게 3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됐니? 선택만 한다면 5시 3이에요. 그죠? 5개 중에 3개 자리를 선택했으니까. 근데 그 3개 자리에 누굴 놓을 겁니까? 3명의 학생은 똑같지 않잖아. 이 사람은 똑같지 않은 사람이지. 무슨 클론이야? 어떻게 똑같아? 안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그 3명을 다시 뭐 하는 거죠? A를 여기 앉을지, B를 여기 앉을지, C를 여기 앉을지. ABC, ACB, BAC, BCA, CAB, CBA 그 3명의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경우가 달라진다는 뜻이야. 이게 뭐니? 이게 5P3이죠. 정답은 이거예요. 1 곱하기 5P3이니까 5P3이 정답이에요. 이거 생각이 좀 자, 두 집합 A와 B, A는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2, B는 마이너스 1, 0, 1을 가지고 있는 두 집합에 대하여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원소 3개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럼 B가 공역이네요. 근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공역이 모두 다 선택을 받는다는 뜻이죠. 되겠어요?
모두 다 선택을 받는다. 그럼 마이너스 1, 0, 1, 2 여기 마이너스 1, 0, 1 모두 다 선택받으려면 어쨌든 최소한 여기는 4개의 x값 중에 3개는 제각각 다른 걸 찍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나머지 하나는 누군가 찍었던 걸 다시 찍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예를 든다면 이렇게 뭐 마이너스 1이 0을 찍었어요. 0은 1을 찍었고 1은 마이너스 1을 찍었어요. 근데 2가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원수 중에 하나를 다시 찍어야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그럼 얘랑 얘랑은 같은 함수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고민할 거는 첫 번째 x의 원소 중 원소 몇 개? 4개 중 같은 함수값을 갖는 몇 개 원소를? 2개 원소를 선택해야죠. 예를 든다면 얘네 둘 같은 함수값을 갖는 서로 다른 4개 원소 중 같은 함수값을 찍는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2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우를 계산하는 방법이 4C2죠.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순서는 상관이 없지 않나? 선택할 때 마이너스 1이 0을 먼저 찍고 2가 0을 나중에 찍거나 그게 반대로 바뀐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기 때문에 배열의 의미는 없죠. 그래서 경우를 선택하기만 되니까 4C1이 될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나머지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를 든다면 얘랑 얘가 하나의 원소를 찍었지. 그치? 마이너스 1과 2를 그냥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원래 순서는 그게 아닌데 얘를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나머지 0, 1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네 둘은 어디로 가죠? 한 군데로 갈 겁니다. 그치? 마이너스 1이 됐든 0이 됐든 1이 됐든 어딘가 한 군데로 가겠죠.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맞니? 얘를 선택했다고 치자. 그럼 0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과 2가 찍었던 원소를 다시 찍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원소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결론은 위에서 찍었던 애를 나머지 애들은 서로 제각각 다른 걸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0은 만약에 1을 찍었어요. 그럼 1은 보나마나 0을 찍어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니까. 그럼 얘는 한 가지. 따라서 서로 다른 4개 중에 같은 함수값을 갖는 걸 선택하는 4C 그 다음은 이 3개의 묶음이죠. 여기 마이너스 1과 2가 하나의 묶음 그 다음 0, 1 요 3개가 각각 제각각 서로 다른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유식한 척 할 필요 없이 그냥 3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랑 곱하신 게 이제 최종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함수는 다 선택됩니다. 됐니? 헷갈려요?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좀 헷갈리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써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문제 의도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치역과 공역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 4개 원소 중에 서로 다른 2개가 같은 원소를 찍어야 돼요. 같은 함수값을 찍어야 돼. 같은 y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4개 중에 누가 같이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 경우가 4C라고요. 이 4C 안에는 뭐가 있나요? 마이너스 1과 0이 짝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 1과 1이 짝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 1과 2가 짝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0과 1이 짝이 되는 경우, 0과 2가 짝이 되는 경우, 그 다음은 1과 2가 짝이 되는 경우. 몇 가지죠? 6가지. 예를 들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과 0이 알고 보니까 같은 함수값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같은 함수값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지금은 마이너스 1을 찍을지 0을 찍을지 이게 화살표가 마이너스 1로 갈지 0으로 갈지 1로 갈지는 좀 이따 고민하는 거야.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우리는 뭐라냐면 짝을 짓고 있는 거라고. 누가 여기 있는 4명 중에서 도대체 누가 여기 있는 4명의 남학생 중에 도대체 누가 어떤 2명이 똑같은 여학생을 선택했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게 4C라고. 됐니? 그럼 4C가 이제 선택이 된 상태고 그럼 여기 있는 4개 중에 2개는 서로 같은 원소를 찍었겠지. 그럼 예를 들어 얘네 둘이 같은 원소를 찍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1과 2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 이 3개의 묶음은 서로 제각각 다른 데다 화살표를 날려줘야 치역인 동시에 공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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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든다면 됐니? 근데 이런 예도 있겠지만 꼭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 1과 0이 마이너스 1로 안 가고 0으로 가도 되겠죠. 이렇게. 그럼 1이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0을 피해서 마이너스로 간다거나 2가 1로 간다. 이거를 고민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이걸 고민하는 게 별로 어렵진 않은 게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희들 누구한테 갈 거야? 나? 얘네들 제일 먼저 물어봤잖아.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닌데 어쨌든 먼저 하나를 해결해야 되니까. 야, 너 누구한테 갈 거야? 나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 중에 하나 갈 건데? 그럼 너 경우에서 몇 가지니? 난 3가지. 그 다음 1한테 물어봐요. 1, 넌 어디로 갈 거야? 야, 요 위에 있는 애들 누구 찍었어? 걔네 아까 0 찍던데? 그럼 난 0 피해서 가야 돼. 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1이 얘를 찍는다면 치역 2개, 공역은 3개. 안 맞잖아요. 공역 치역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이 난 그러면 위에서 찍었던 애들 어디로 갔다고? 0으로. 그럼 난 딴 데로 가야 돼. 걔네 피해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2가지인 거예요. 왜 2가지죠? 남아있는 0을 빼고 남아있는 원소가 마이너스 1과 1 2개밖에 안 되니까.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2는 다 선택하고 남는 나머지 한쪽으로 가야 치역공이 일치할 테니까 얘는 1가지라는 거죠. 또 2번째 케이스는 3가지, 2가지, 1가지.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이제 3팩이 된 거죠. 그렇지? 그 정답은 4C2 곱하기 3팩토리얼. 이게 정답이에요. 사탕을 똑같은 접시 3개에 빈 접시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랍니다. 일단 서로 다른 7개의 사탕이에요. 사탕은 일단 구분이 돼. 서로 달라. 근데 이걸 똑같은 접시 3개 나누어 담아요.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릇의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3개의 사탕을, 7개의 사탕을 이 빈 접시 없도록 나누어 담을 겁니다. 그럼 담을 때 일곱 개를 여기에 나누어 담으려면 이거 사실 약간 자연수 분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풀 수 있으니까 문제는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과에서 빠졌지만 개념이 자연수 분할의 개념을 적용하면 문제가 좀 더 이해가 쉽긴 하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낸 거예요. 사실. 빈 접시 없이 이 3개를 나누어 담을 거야. 그럼 나누어 담으려면 일단 한 접시에 가장 많이 담으면 최대 몇 개까지 담을 수 있죠? 한 접시에 최대 많이 담는다면 7개를 담을 수 있나? 7개 담으면 2접시는 빈 접시가 되잖아. 그럼 6개는? 안 되겠네. 6개 담으면 나머지 한 개, 여기에 6개를 넣었어. 그럼 나머지 한 개 여기다 넣었어. 그럼 얘는 0개가 되잖아. 그럼 빈 접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최대한 한 접시에 많이 담는 경우로 본다면 5개, 1개, 1개. 이 배열이 한 접시에 가장 많이 담았을 때요. 그럼 2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씩 줄여가는 거겠죠? 4개. 그럼 3개 남잖아. 3개를 나누어서 담아야 되지. 2개, 1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3개. 몇 개 남아요? 4개 남아. 4개를 나누어 담는 경우. 3개, 1개도 있지만 뭐도 있죠? 2개, 2개도 있어요. 그 다음 4번째. 2개. 몇 개 남나요? 5개. 5개를 나누어 담는 거야. 뭐 있죠?
4개, 1개. 근데 보니까 이 경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차피 4일과 2, 4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릇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릇이 다르면 4일과 2, 4일은 달라. 예를 들어 하나는 동그란 그릇이야. 하나는 네모난 그릇이야. 하나는 그릇이 세모네. 여기에 4개를 담아 사탕 4개를 담았어. 여기에 2개를 담고 여기에 하나를 담았어. 이 경우와 예를 든다면 여기다가 2개를 담고 여기다 4개를 담고 여기다 하나를 담는 경우는 다르겠지. 그치? 그릇이 다르니까. 그릇이 다른데 들어가 있는 개수가 다르잖아. 그럼 다른 경우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경우는 그릇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시킵니다. 그럼 2, 4일 안 되면 2, 3일은 어때? 2, 3일은 얘랑 똑같아요. 3, 2랑 0, 2, 2개, 3, 하나 얘랑 같은 케이스가 됐을 때 또 얘도 줄여요. 그럼 안 해봐도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위에 있는 내용과 계속 겹쳐서 나올 거란 얘기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만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 합니다. 1번. 5개, 1개, 1개를 담을 거예요. 5개, 1개, 1개.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사탕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론 다 다른 사탕이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담는 뜻이지. 됐니? 이해했어? 사탕 A, 사탕 B, 사탕 C, 사탕 D, 사탕 E, 사탕 F, 사탕 H.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됐니? 이해했어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해야 되죠? 7개 사탕 중에 7개 사탕 중에 몇 개를 담는 그릇을 몇 개를 한 그릇에 몇 개를 담아야 돼요? 5개를 담아야 돼. 그러면 7개 사탕 중에 내가 5개를 일단 움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5개를 한 그릇에 넣을 거니까. 5개 중에 7개 중에 5개를 움켜 잡아야 돼. 됐니? 75예요. 이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넣느냐, 여기다 넣느냐, 여기다 넣느냐는 고려할 필요 없지. 아까 말했잖아. 그릇이 똑같아. 어디다 넣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은 몇 개 남죠? 2개 남아요. 그치? 사탕 2개 남아. 사탕 2개 중에 하나를 움켜쥐고 나머지 한 그릇에 담아. 여기다 5개 넣었어? 그럼 나머지 사탕 하나는 2개 남았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지. 아까 말했잖아.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는 고려하는 게 아니라고. 그릇이 똑같으니까. 선생님, 여기 F 넣지 말고 여기다 H 넣고 여기다 A 풀면요? 똑같잖아. 그릇이 똑같다니까? 구분이 안 돼. 구분이 돼야 다른 경우잖아.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 다음 남은 것. 이렇게 되지. 됐니?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어. 여러분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이 뒤에 무엇을 곱해줘야 되냐면, 혹은 무엇을 나눠줘야 되냐면, 2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돼요. 달리 말하면 2팩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어? 왜? 니네 둘이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사탕과 여기 들어간 사탕의 개수가 동일해서 이 2개가 들어간 그릇이 바뀌었을 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둘이 일례로 대열되는 만큼 중복 발생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봐. A, B, C, D.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야. 다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걸 헷갈리지 말라고. A, B, C, D 4개를 2개, 2개씩 쪼개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A, B, C, D 4개를 2개, 2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4명이 있어. 그 4명을 똑같은 방 2군데다가 각각 나누어 놓는 경우를 봅시다. 방은 똑같아요. 알겠니? 방이 똑같아.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똑같은 버스. 번호, 생김새, 뭐 모양, 좌석 배치 다 똑같은 버스 2개 있어요. 거기다 4명을 2명, 2명 나누어 놓는 경우예요. 그럼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있겠죠? A, B를 한 버스에 태워. 그럼 나머지 CD는 다른 버스로 가야 되겠지.
그치? 다음 AC를 짝을 지어서 한 버스에 집어넣어요. 그럼 나머지 BD는 나머지 버스로 가야 될 겁니다. 혹은 AD를 한 버스에 집어넣어요. 그럼 나머지 BC는 다른 데로 가겠죠. 됐니? 이해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라. A는 다 끝났잖아? 지금 앞에 알파벳 A를 기준으로 지금 인원수를 지금 쪼개고 있는 거라 봤지? 그럼 이제 B로 가볼까요? BC. 그럼 누가 남죠? AD. 맞니? 근데 여기서 잘 봐. 일단 써볼까? 다 써볼게요. BC, AD. 그 다음 BD. 남은 사람 AC. 됐니? 그럼 B로는 다 했죠. 그럼 남은 거는 CD가 한 버스로 하지. 그럼 남아있는 AB는 다른 버스로 가야 돼. 총 몇 가지야? 6가지야. 그러니까 정답을 6가지. 어떤 경우로? 4명을 똑같은 공간 두 군데다가 2명, 2명 나누어 놓는 경우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답이 6가지라고 썼는데 답이 6가지가 아니라고. 왜 6가지가 아니냐면 잘 봐라. 잘 봐. AB 짝과 CD 짝이 다시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와요. 근데 아까 말했죠? 똑같은 버스지. 왼쪽 버스, 오른쪽 버스 이런 것 구분도 없는 거라. 똑같은 버스야. 됐어? 뭐가 발생하죠? 이 묶음, 이걸 동그라미 합시다. 이 묶음, 이걸 세모라고 합시다. 동그라미와 세모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뭐가 발생해요?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묶음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 발생하니까 이 경우가 2팩토리얼이에요. 또다시 여기 있는 AC와 BD랑 같은 경우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BD와 AC. 여기 있는 AD와 BC랑 같은 경우가 여기 있어요. BC랑 AD. 실제로는 답이 몇 가지인 거죠? 색깔 순서로 보세요.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3가지가 정답이에요. 4명, 서로 다른 4명을 2명, 2명씩 똑같은 버스에 태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3가지가 정답이에요. 됐니?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 이제 잘 봐. 잘 봐. 왼쪽, 오른쪽 그건 없어. 근데 선생님 보기에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왼쪽 버스에 일단은 4명 중에 몇 명을 태워야 돼요? 2명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2명 태울 때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돼? 아무 관계없지? 야, 니네들은 저쪽 버스 타. 이거잖아. 야, A가 먼저 타, B가 먼저 타. 이거 순서 정하지 않았잖아. 니네들은 그냥 저쪽 버스 타. 둘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야. 사시야. 그렇지? 그리고 남아있는 2명을 나머지 버스에 태우는 경우가 EC라고. 이거를 곱하면 답이 얼마나 나와요? 6가지가 나와. 근데 답이 안 맞는다는 거지. 봤지? 왜 안 맞아? A, B, C, D 자리 바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짝지어진 한 묶음과 이렇게 짝지어진 한 묶음이 자리 바꿈하는 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 중복은 어디서 발생한 거죠? 개수가 똑같은 집단 2개가 자리 바꿈할 때마다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야. 잘 들어? 개수가 똑같은 집단 2개가 자리 바꿈하다 보니까 개수 똑같잖아. A, B, C, D 2개 맞니? C, D, A, B 2개 개수가 똑같은 집단 2개가 좌우로 위치 바뀔 때마다 중복이 발생해서 그 집단의 개수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2팩토리얼만큼 중복이 발생하니 여기다가 2팩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혹은 2팩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됐어? 자, 그럼 봐봐. A, B, C, D, E, F. 뭘 쓴 거야? 대문자, 소문자 지 맘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6개가 있어. 6개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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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를 둘둘둘 묶음으로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를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처음에 두 묶음을 끌려면 6개 중에 2개를 뽑아내야지. 두 묶음으로 같은 묶음에 들어갈 2개를 뽑아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를 뽑으려면 남아있는 4개 중에 같은 묶음에 들어갈 2개를 뽑아야지. 곱하기 남아있는 ECE 맞아? 맞니?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라고? 개수 같은 집단이 몇 개예요?
세 개인 거야. 이 세 개 집단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나눠야 돼요?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개수 같은 집단이 3개, 그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 발생. 이 뜻이거든.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 집단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 A, B, B, C, 예? A, B, C, D, 그다음에 E, F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쭉 아까처럼 이렇게 쭉 배열하다 보면 이걸 아까처럼 이렇게 쭉 배열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얘네가 나올 거라고. 어딘가에서 얘네가 나올 거라는 얘기야. 맞니? 또 얘네를 쭉 배열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얘네가 나올 거야. 됐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게 몇 번 나와? 6번 나온다. 왜 6번 나와? 이 묶음의 이름을 라지 A, 이 묶음의 이름을 라지 B, 이 묶음을 라지 C라고 둔다면 결론은 A, B, C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이 묶음만큼 6번의 중복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배열된 묶음과 이렇게 배열된 묶음은 같은 묶음이잖아. 어차피 AB 짝, CD짝, EF짝인데 그 순서를 똑같은 공간에 나누어 이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같은 배열이잖아요. 마치 뭐랑 같았냐면 꽃다발을 묶었는데 똑같은 세 종류의 장미가 있어. 꽃다발 안에 똑같은 세 종류의 장미가 있어. 그 세 종류를 어떻게 배치하냐는 아무런 의미 없잖아. 한 꽃다발인데 얘네를 어떻게 배치하냐가 달라져? 똑같은 송이, 똑같은 장미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얘네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얘네 순서를 잡아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얘네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필요한 거야. 7개 중에 5개를 뽑아내. 남아있는 2개 중에 1개를 뽑아내. 또 남아있는 1개 중에 1개를 뽑아내. 근데 거기서 뭐가 발생하죠? 개수 같은 2개의 집단이 있는 거야. 얘 두 집단이 일렬로 배열되는 앞뒤 순서 바뀔 때마다 중복이 발생해. 그래서 뭘 계산해야 된다고요? 2팩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럼 그 밑에 똑같겠지. 얘는 7개 중에 4개. 그 다음은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3개 중에 2개. 1개 중에 1개. 근데 얘는 개수 똑같은 집단이 있니? 없어.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 얘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 이해했어요? 얘는 개수 똑같을 때 2개 있죠? 7C3, 4개 남아. 4C3, 하나 남아. 1C1 곱하기 2팩분의 1. 얘는 개수 같은 집단이 2개 있죠? 7C3 곱하기 4C2 곱하기 4C2 곱하기 2팩분의 1. 이걸 계산한 값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덧셈해야 돼.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아셨습니까? 이걸 다 덧셈하신 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에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고. 명을 6명씩 2개 조로 나눌 때 여학생 3명이 같은 조에 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를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물어봤어요. 일단 남학생 9명, 여학생 3명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총 12명이야. 12명을 6명, 6명 2개 조로 딱 정확히 반반 나누겠다 뜻이죠. 나누려고 하는데 여학생 3명이 선생님 저희는 여학생이 좀 부족한데 같은 조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기 여학생 3명이 동시에 같은 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 안에서 순서는 의미 없으니까. 됐지? 그럼 여학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됐니? 됐어? 그럼 나머지 여기는 몇 명이 더 추가되어 있어야 되죠? 3명이. 그럼 결국은 남학생 9명 중에 물어봐야 돼. 야, 니네 9명 중에 여기 여학생 3명 들어가는 조 있거든? 거기에 너희 9명 중에 3명이 들어갈 때 누구 들어갈래? 9C3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나머지 한 조에는 남학생 다 때려 넣으면 돼. 야, 여학생 3명 같이 뽑아봐. 3명 갔어. 남은 6명, 저희는 어디로 갈까요? 니네 다 일로 가. 한 가지인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8명의 색박타크로 선수 4명씩 2개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려고 한다면 색박타크로가 뭔지 아세요? 남학생들은 그래도 좀 들어는 받고 혹시 봤을 수도 있어. 족구 아나요? 그러니까 왜 배구네트가 이렇게 보통 이게 머리 위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점프 뛰어서 이렇게 손으로 치는 거잖아. 근데 그 배구네트를 땅으로 내려요. 그리고 발로 넘기는 게 족구야. 비슷한 형태인데 그 셀팍타크로 아마 그 태국인가 그 동남아시아 쪽이 아마 국기로 지정돼 있을 만큼 유명한 그쪽에서 아주 유명한 경기인데 족구는 이제 보통 이 공을 바닥에 튀기고 나서 이게 발로 차는 게 많은데 셀팍타크는 그래도 땅에 닿아도 되는데 보통 공이 요만해요. 요만해. 정말 작아. 그것도 재질이 이게 공처럼 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약간 나무 같은 재질, 딱딱한 대나무 같은 재질, 그런 비슷한 몰라 재질은 그런 거야. 그걸 가지고 거의 막 위에서 이렇게 막 묘기 부리듯이 태권도 시범단들 보면 날라차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위에서 공을 막 차서 반대로 막 꽂아 넣는 거거나 거의 뭐 물구나무 쓰듯이 해서 막 뒤로 머리는 땅에 있고 발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공을 막 밑으로 막 때려 꽂는 내려 꽂는 그런 경기인데 군대 있을 때 쌤이 세팍타로 선수가 우리 다른 부대 다른 중대로 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매년 2년 연속 우리가 1등을 했거든. 근데 그 색박타크로 선수가 1중대에 들어와서 신병으로. 근데 보통 족구는 이게 족구라는 게 원래 사회에서 누가 하질 않아 잘. 축구나 농구는 애들이 그냥 가끔 하는데 족구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 보통 족구는 많이 해본. 그래서 짬밥이 좀 붙어야 돼. 그래서 공격수들은 대부분 다 선임마사나 아니면 보호관들, 중사 상사 되는 사람들 있죠. 군생활 오래 한 사람들,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수를 많이 해요. 공 띄워주면 발로 빡 차서 상대편을 이제 세게 넘기는 거지. 못 받게. 그 공 띄워주는 사람, 뒤에 이제 수비 2명, 보통 4명이 이제 하는데, 좀 짬밥이 돼야 좀 잘해. 공을 많이 달아봤었어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적어도 일병, 대부분 다 병장 상병들이 해요. 대표로 나갈 정도는. 근데 1중대에서 팀이 꾸려졌는데, 1중대 대표로 팀이 왔는데, 이병이 있어. 근데 옷을 다른 사람 걸 빌려 입고 왔는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기수별로 끊기 때문에 누구 동기인지 다 알거든. 근데 한 명이, 쟤 내 동기인데? 근데 걔가 이병이었어. 그래, 야, 쟤 네 동기야? 야, 근데 이게 명찰 보니까 상병인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동기 맞습니다. 제 쇠박탁으로 선수래. 그래? 알고 보니까 이병을 출전시키면 고참들이 이제 깔보니까 그 옷을 3명걸 이제 빌려준 거야. 이거 입고 나가라고. 어쨌든 이병이었어요. 와, 걔 하나 꼈다고 우리가 그냥 깨졌어. 2년 연속 그 족구 우승했던 우리 대표팀이 걔 하나 때문에 완벽하게 깨졌어. 얘 완전 날라다니더라고. 족구공과 세팍타크로 공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공을 넘기는 형태는 똑같다 보니까 얘는 그냥 보통 게 족구라는 게 때리면 오는 각도가 비슷해도 수비수들이 오는 각도나 그 라인을 보고 보통 막는 건데 공을 발을 대고 막는 건데 얘는 각도를 모르겠는 거야. 갑자기 한 손으로 물고 나면 이렇게 왜 세븐틴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렇게 한 손으로 물고 나면서 빡 때리는데 이게 꽂히는 각도가 직각으로 꽂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각도가 너무 다르니까 애들이 못 막는 거야. 특히 양 사이드 쪽을 하다 보면 못 막아요. 가운데로 하면 빵 맞고 이게 튀기라도 하니까 가운데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양 사이드로 꽂으면 경기장 바깥으로 공이 나간다는 뜻이니까 막 그걸 받으려고 막 쫓아가도 못 쫓아가더라고. 그거 어디로 때릴지 어떻게 알아? 그거 나중에 갖고 놀아. 세게 때릴 것처럼 하더니 살짝 거기서 그 앞에 탁 떨어뜨리는 거야. 막 고참들 열받은 거야. 이병한테 농락을 당했잖아. 그럼 고참들이 막 경기 끝나자마자 막 욕이 막 18이 막 저절로 막 다들 막 18 하고 열받은 거지. 이병한테 완전히 농락당했으니까. 대판 깨졌어요. 우리 몇 점 내지도 못했어. 저쪽 공격 무조건 성공이거든. 근데 우리 공격은 여차하면 저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 고참들이 막 열받아서 그때서 일병 됐거든요. 야, 오늘 진짜 내문 분위기 진짜 안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고참들보다 더 열받는 사람이 행정보호관. 그러니까 간부예요. 행정보호관이 수송부에서 60트럭 3대를 끌고 와가지고 밤에 이게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점령 먹고 나니까 어둑어둑 뛴 거잖아. 밤에 60트럭에 60 트럭이에요. 큰 트럭.
덤프 트럭 같은 큰 트럭이 있어. 군용 트럭. 거기 라이트를 다 켜놓고 대나처럼 다 라이트를 켜놓고 대나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 중대에 있는 사다리를 다 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이렇게 몇 개 놓잖아? 그럼 한 명씩 그 사다리 위에 올라와서 공을 내려 찍는 거야. 그걸 받는 연습을 시킨 거야. 자만지고 고참들을 거기 대표 선수들한테. 그래도 졌어. 우리가 그 중대가 세 중대잖아요. 네 개 중대야. 저주중대 3개, 고무중대 하나 해서 4개 중대인데 그 4개 중에 게임하다 보면 결국은 한 번 졌어도 결국 결승하면 한 번 더 붙게 돼 있거든. 그거 결승 가서 이기면 어쨌든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졌어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날 쇠박탁구를 하면 걔밖에 생각이 안 나. 그 대단한. 그래서 걔는 항상 그다음부터 그 식당이나 PX 이런 데 가면 맨날 우리 중대 고참들한테 욕먹었어요.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쇠박탁구로 죽는다. 죄송합니다. 너 다음부터 너 쇠박탁구로 하면 죽여. 그냥 족구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또 만나면 또 쇠박탁구로 하는 거야. 아니, 자기 고참들한테 자기가 맞는데 어떻게 당연히 해야지.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4명씩 8명이 4명씩 2개 팀으로 나누어요. 근데 8명의 선수 중 공격 선수는 2명 있어요. 이들은 각 상대편 팀에서 각각 다른 팀에서 지정된 위치, 고정된 위치에서만 경기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정된 위치라는 뜻은 고정됐다는 뜻이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됐니? 4명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색박타고 족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코트 안에서 족구 경기를 해. 여기 가운데 네트가 있어. 그럼 4명, 4명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 4명 들어가는데 공격수를 예를 들어 여기에 자리를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 팀 상대팀 위치에서 우리 팀 위치에서 본다면 오른쪽 상단 쪽에 공격수를 배치해. 그럼 여기는 여기다 공격수를 배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나머지 3명은 자리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람은 고정, 이 사람들은 순혈로 계산해야 된다. 자리 배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런 걸 이제 고려하고, 2개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는 방법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단, 선수들의 경기를 하는 위치가 다르면 다른 경우로 생각한다. 아까 말했지만 자리가 배치 바뀔 때마다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부터 그려야 되죠? 여기 공격수를 그냥 우리가 이 8명 중에 공격수 2명 있겠죠? 각각 다른 팀으로 갈 공격수 2명. 그 2명을 A와 B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A가 이쪽 팀으로 갈 수도 있겠죠? B가 이쪽 팀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4명을 각각 만들어야 돼요. 4명, 4명. 근데 그 2명이 A가 이쪽 팀으로 가든 이쪽 팀으로 가느냐 아니면 B가 이쪽 팀으로 가느냐 혹은 B가 이리 가느냐 A가 이리 가느냐는 같은 경우야. 잘 생각해 다시. 좀 내 말이 좀 빨랐죠? A가 이쪽 팀, B가 이쪽 팀으로 가는 것과 반대로 서로 순서를 바꿔서 B가 이쪽 팀, A가 이쪽 팀으로 가는 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야. 왜 다른 경우야? 구성원이 다르거든. 나머지 여기에 뭐 A1, A2, A3 갖다 칩시다. 여기는 B1, B2, B3 갖다 칩시다. 그럼 A가 이쪽 팀에 있을 때는 라지 A, A1, A2, A3죠. 근데 B가 만약 이러게 되면 라지 B, A1, A2, A3가 되잖아. 구성원이 달라진 거야. 다른 경우야. 그래서 뭘 고민해야 돼? 첫 번째는 그 AB 2명이 서로 팀을 선택하는 경우에 쓰인 이 팩토리얼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몇 명 남죠, 이제는? 두 번째? 몇 명 남아요? 6명이 남아. 그 6명을 공평하게 3명, 3명씩 나누어 줘야 돼.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6명을 3명, 3명 나누는 경우면 3, 3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6명 중에 3명. 그 다음은 3명 중에 3명. 근데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두 집단 있죠? 그 두 집단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 발생. 이거 이해하셨어요?
됐니?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만 짠 거죠? 팀을 짠 거야. 팀을 짠 거야. 넌 지금 이게 아까 문제랑 달라. 얘는 팀만 짠 거야. 야, 이제 니네는 같은 팀? 야, 니네는 같은 팀까지 한 거야. 근데 실제는 이제 여기 이 팀들을 여기는 이 팀이죠. A가 포함된 이 팀을 여기다 집어넣을 때 뭐 해야 되죠? 이 네 명을 자리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네 명의 자리 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 배치야. 자리 배치. A한테 물어봐. 너 어디로 갈래 자리? A는 한 자리밖에 없어. 고정된 공격수의 자리. 나머지 세 명한테 물어봐. 니는 어디 갈래? 저희는 임의로 순서를 바꿀게요. 맞습니까? 그럼 이쪽 팀, A가 포함되어 있는 팀은 자리 배치됐죠. 근데 B가 있는 팀도 자리 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A만 자리 배치하는 거 아니잖아. 야, 너 B 어디로 갈래? 한 자리. 여기. 나머지 세 명은 세 군데 일렬 배열. 됐어요? 얘를 다 곱하셔야 정답. 모두 다 해야 되니까. 이 작업을 다 해야 완벽하게 자리 배치까지 끝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문제보다 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조금 더 살짝 더 복잡해졌어요. 자, 그리고요. 자, 뒤로 가서 지금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색칠하려고 해요. 색칠하려고 하는데 이웃하는 사다리꼴에는 지금 사다리꼴이 5개가 배열되어 있잖아. 서로 이웃한다는 얘기는 위아래 붙어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른 색을 칠해요. 색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맨 위 사다리꼴과 맨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한답니다. 5개의 사다리꼴에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세요. 이거 그 전에 했던 교란순열입니다. 색깔이 3개 있다고 칩시다. A 색깔, B 색깔, C 색깔. 3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가장 위에 있는 곳과 가장 아래에 있는 곳은 서로 다른 2개의 색깔을 선택을 해야 되죠. 됐니? 그럼 위아래 서로 다른 2개의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위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지.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그 밑에는 2가지야. 그치? 그냥 3 곱하기 2예요. 맞니? 이렇게 써도 돼, 물론. 유식한 척, 잘난 척. 3P2. 서로 다른 3개의 색깔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선택 후 그 2개를 위아래 자리 바꾸면서 일렬로 해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위에 빨간색 칠해졌어? 아래 파란색. 이거랑 위에 파란색, 아래 빨간색은 다른 경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3P가 되겠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맨 위에 뭐 칠하지? A, B, C 중에 하나 칠하겠지 뭐. 그럼 여기는 맨 위에 칠했던 거 빼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칠하겠지. 그래서 그걸 각각 곱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했 잘난 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풀면 되지 뭐. 자, 2번째입니다. 남은 겁니다. 남아있는 쪽에 이제 뭘 칠할지. 여기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각각 이 공간에다 뭘 칠할지를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를 뭐 x1, x2, x3 이 공간에다가 뭘 칠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벌써 뭐를 계산했죠? 위아래 뭐를 칠할 건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벌써 칠했잖아. 경우의 수를 계산했으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A를 칠했다고 칩시다. 맨 윗칸에 A를 칠했어요. 그치? 그럼 그 다음 X1 칸에는 맨 끝에는 B를 칠했고요. 그럼 X1 칸에는 뭘 칠해야 되죠? A를 피해서 칠해야 될 거 아니야. X1 칸, X2 칸, X3 칸. X1 칸에는 A를 피해서 B를 칠하거나 C를 칠하거나. 됐나요? 그럼 X2 칸에는 제일 첫 칸에 A, 두 번째 칸에 B, 그 다음 칸은 B 피해서 칠해야 되죠. 그럼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아니면 C네요. 그럼 여기 세 번째 칸에는 일단 여기 바로 윗칸에 A가 칠해져 있죠.
바로 윗칸에 A 피해주고 바로 밑에 B 피해줘야 돼요. 그럼 뭐밖에 못 오죠? C밖에 못 옵니다. 여기는 C를 칠했죠. 남아있는 색은 A, B 두 개예요. 근데 B가 여기 칠해져 있잖아. 바로 밑에 칠해져 있죠. 그럼 B를 피해서 칠해야 되니까 여기는 A밖에 못 칠해요. 그럼 첫 번째 칸에 A를 쳤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칸에 B를 안 칠하고 C를 칠했다 치는 C 색깔을 칠했다면 그 다음 칸은 C 빼고 A, B 남지. 그럼 A를 칠하거나 아니면 B를 칠하겠죠. 그럼 A를 칠했다면 남은 색깔은 C하고 B. 근데 B가 있으니까 여기 C를 칠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마지막엔 B를 칠해야 되니까. 여기는 B 빼고 AC 남죠? 그렇지? 얘는 두 가지가 되네. B 빼고 AC 남죠? 그럼 A를 칠할 수도 있겠지. A를 칠하고 이제 B를 칠해야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 H라고 C 칠하고 B 칠하고 여기다 C를 칠해요. 그래도 B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교란 순열이 위에 3개, 그 밑에도 3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얘는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교란 순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교란 순열은 함부로 일반화시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고려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네. 위에 3개, 밑에 3개. 근데 얘는 왜 달라지는 거냐면 끝에, 밑에 미리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변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밑에 안 칠해져 있었어. 그러면 아마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잘 따져보셔야 돼요. 몇 가지죠? 일단 3P, 3가지, 6가지. 6가지에,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죠. 됐니? 자, 잘 생각해. 이 6가지는 뭐니? 여기랑 칠해지는 색깔이야. 그 색깔이 6개가 있어. 6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한 가지당 몇 번의 경우가 발생하죠? 5가지의 경우가 발생하지. 한 경우당 5가지. 근데 6가지의 경우가 발생하니까 6 곱하기 5, 30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요. 856번. 9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3개 공을 동시에 이렇게 꺼내요.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 B, C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죠.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답니다. 잘 봐. 3개 수를 꺼냈어. 여기 숫자 뭐뭐뭐 있네? 그 숫자를 다 더해봤더니 일단 답이 홀수래. 세 수의 합은 홀수. 그 다음은 숫자 뭐뭐뭐 나왔네? 이거 다 곱했더니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3의 배수.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물어봤어요. 숫자는 1부터 9까지. 근데 지금 홀수가 나온 거 봐서는 아무래도 홀짝으로 나눠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1부터 9까지 홀수인 거는 1, 3, 5, 7, 9. 짝수인 거는 2, 4, 6, 8. 3의 배수도 있네. 그럼 이것도 구분해 놓읍시다. 3의 배수. 3, 6, 9.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조합에서 이제 가부터 3개의 숫자를 뽑아냈어요. 그들을 다 더했더니 이게 홀수가 돼야 돼. 세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뭐 있죠? 이건 그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홀, 홀, 홀. 또는 3개 중에 홀이 3개. 홀수예요. 그럼 홀 2개 짝 하나. 이건 짝이야. 더하면. 그럼 홀 하나 짝 2개. 이게 홀이야. 짝 3개는 안 되지. 될 수 있는 경우 2가지밖에 없네요. 홀, 홀, 홀 아니면 홀, 짝, 짝. 이건 순서를 매긴 건 아닙니다. 홀수 하나, 짝수 2개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덧셈 하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조합. 그럼 첫 번째 홀홀홀이에요. 홀홀홀인데 이제 뭐를 만족해야 돼요? 3의 그러니까 더하면 홀수가 되는 게 이런 조합이 있긴 있어. 근데 무턱대고는 아니잖아.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 1 더하기 5 더하기 7 이러면 3의 배수예요? 그럴 리 없잖아. 이게 13이잖아. 아, 이거는 홀수지. 죄송해요. 이건 홀수지. 근데 이걸 곱하면 3의 배수요? 그렇지는 않잖아. 이거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냥 막 뽑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막 뽑으면 안 되네. 홀홀홀이 때는 규칙을 가지고 뽑아라.
규칙을 가지고 뽑아라? 어떻게 뽑아야 되죠? 홀수가 총 몇 개예요? 5개. 그치? 그 중에 3의 배수가, 홀수 중에 3의 배수는 2개이네요. 그치? 홀수 중에 3의 배수는 2개였어요. 그럼, 3개 중에, 9개 중에 3개 선택, 순서 정해져 있고, 네. 이쪽을, 1번 홀홀홀 뽑을 때는 그냥 배열하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3의 배수인 걸 따지다 보면 숫자 3개 곱하는데 3의 배수가 나오려면 이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잖아. 어쨌든 곱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 하나가 3의 배수도 있고 2개수가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여사건 문제지. 적어도 하나 이상은 3의 배수이다. 되니? 그럼 한 개 3의 배수인 것, 그 다음은 2개 3의 배수인 것. 왜? 홀수 중에 3의 배수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낫나요? 모두 다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빼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사건 문제니까. 그럼 홀수, 일단 여사건이니까 전체 경우수를 따지겠죠? 홀수 전체가 5개. 그 중에 몇 개 선택? 숫자 3개 선택. 그 중에 뭘 빼야 되죠? 3구를 빼요. 3구를 빼면 남는 수가 뭐가 남나요? 157이야. 157로 곱할 수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빼는 거죠. 157로 곱할 수 있는 숫자는 당연히 33이죠. 3개 중에 3개 모두 다 뽑으면 되는 거니까. 숫자 3개밖에 없는데 뭐 다 뽑아야 되는 거죠. 경우수 한 가지. 그럼 이 경우 이제 계산하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홀짝짝인데, 자, 여기서 생각 잘 하시네요. 이게 좀 어려워요. 홀짝짝이. 홀짝짝 하는데 홀수 하나야. 그 다음에 짝수 2개인데, 그 짝수가 2, 4, 6, 8 중에 유독 여기 있는 6만 뭐죠? 이것만 3의 배수예요. 이해했니? 그럼 짝수 2개 중에 결론은 6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구분하면 되겠죠. 짝수 2개 중에 6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짝수 2개에 6을 2번 뽑지는 않을 테니까 2개 중에 한 군데 6이 가냐 안 가냐 이건 경우가 2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2가지 상황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 상황은 6을 포함한다고 칩시다. 짝수 중에 6을 포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홀수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죠. 어차피 곱해져 있는 짝수 안에 6이 있기 때문에 곱하면 다 3의 배수가 될 테니까. 그럼 홀수 몇 개 중에?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돼요. 아무거나 관계없다는 얘기죠. 뭐 3이어도 되고 3이 아니어도 되고 9여도 되고 9가 아니어도 되고. 곱하기 6 포함했죠? 1, 6이야. 6이 뽑혀온 거야. 곱하기 이제 짝수 몇 개 남아요?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짝수를 뽑았는데 그 안에 6이 없어. 6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짝수 2개 곱한 거 안에는 3의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가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홀수가 3의 배수여야 돼요. 근데 홀수 중에 3의 배수는 이 2개밖에 없죠. 2가지 경우예요. 3이 오거나 9가 오거나. 그냥 2라고 할게요. 원래는 2시 1인데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그냥 2가지지 뭐. 3 아니면 9, 2가지. 곱하기 이제 홀은 계산했어 그러면 3 또는 9, 3 또는 9 계산했어요. 그럼 나머지 짝 2개인데 짝 2개 중에 뭐를 빼야 되죠? 6이 없대잖아. 6이 없는 2, 4, 8 중에 2, 4, 8 중에 몇 개 선택? 2개 선택해야 되죠. 짝수 2개 선택해야 되니까. 32. 됐어요?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더하기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더하기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됐나요? 그럼 각각 경우의 수를 덧셈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건 홀홀홀이잖아.
얘는 홀짝짝인데 6을 포함하는 경우, 얘는 홀짝짝이지만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각각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네,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한가 7개 팀이 오른쪽 그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토너먼트라는 게 뭐냐면 승자승이죠. 붙어서 이긴 사람 올라가고 떨어진 사람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 해보는 거는 리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토너먼트는 승자승, 이긴 사람만 올라가는 그런 게임을 말해요. 이런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보셔야 되죠? 각각 인원수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조의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지만 느낌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느낌 아닌가? 약간 느낌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죠. 왼쪽에 있는 팀끼리 막 붙어서 올라올 거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팀끼리 막 게임에서 붙어올 거 아니야? 결론은 왼쪽 팀에서 올라온 팀과 오른쪽에서 올라온 팀 중에 서로 이제 결승전으로 가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려면 총 7개 팀을 4팀과 3팀으로 쪼개는 게 먼저이지 않나요? 이게 첫 번째요. 쪼갠다. 4팀, 3팀 쪼갠다. 그럼 7팀 중에 4팀, 7C4. 됐니? 곱하기 3팀, 3C3. 이러면 일단 4팀과 3팀을 쪼갠 상태가 돼요. 그렇지? 근데 이게 선생님 순열이 아닌가요? 라는데 순열은 결국은 쪼개고 계속 쪼개 들어가면 얘네 둘이 게임하는 거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뭐 서울팀과 부산팀이 게임을 해요. 서울팀 부산팀이나 부산팀 서울팀이나 똑같지 않아? 게임은 한 번 하는 건데 2번 세잖아. 이게 조합의 개념이죠. 그래서 순열이 아니고 일단 조합의 개념으로 문제를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네. 일단 나눴어요. 그 다음은 다시 뭐 해야 되죠? 다시 보니까 쪼개진 4팀 중에 다시 2팀 나눠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그럼 4팀을 2팀 나눠야 되니까 4CE 곱하기 2CE. 맞니? 끝났어? 아까 배웠잖아. 이거 안 끝난 거잖아. 왜 안 끝났어요? 나눠는 2개 집단이 개수가 똑같잖아.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2개가 겹쳤느냐 3개가 겹쳤느냐 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 6개를 3개 나누는 경우 수는 6C3 곱하기 3C3 한 다음에 3개니까 300분의 1이니? 아니지. 요 두 개가 자리 앞뒤 바뀔 때마다 순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만큼 중복 발생하니까 개수가 3개라 3팩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개수 같은 집단이 2집단이니까 2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2팩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2개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2집단이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한다. 그 안에 몇 개가 겹쳤느냐, 몇 개의 개수가 똑같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몇 개인지가 중요하다고. 그 집단이 2개니까 200분의 1을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1번, 2번 계산했고, 그냥 3번이면 이쪽이겠죠? 세 팀 있죠? 세 팀을 2팀, 한 팀 나눠야 되지 않나요? 2팀과 한 팀으로. 그렇지? 부전승 올라갈 팀 하나, 나머지 게임할 팀 하나. 그럼 세 팀 중에 2팀, 나머지 한 팀 중에 한 팀. 이 한 팀은 부전승 하겠죠. 부전승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남은 건 이걸 다 곱하시면 되겠네요.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곱하시면 결국은 이제 조가 만들어지겠죠. 1, 2, 3번을 모두 만들어야 되는 거다. 1번도 만들고 2번 만들고 4번 만들어야 정확히 이 대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A, B가 10개 숫자를 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한답니다. 두 수의 합이 5 이상 10 이하가 돼야 돼. 그냥 두 개를 선택해도 그 선택한 각자 A도 여기 있는 숫자 10개 중에 2개를 뽑고 B도 10개 중에 2개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뽑아낸 두 숫자를 각각 더해본다는 얘기죠. 더했는데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서 그 범위를 잡아둔 겁니다. 5 이상 10 이하.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8, 9 이렇게 뽑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합치면 17이니까 10을 넘어가잖아.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야, A 너 뭐 뽑았니? 나 이거.
B 너는 못 뽑았어? 나 요거. 그 니네 둘이 더한 답이 얼마야? 나 합쳤더니 7 나오는데 B는 나도 7 나와? 둘이 같은 케이스를 찾아내는 얘기야. 그 합이 서로 같아지는 케이스. 됐니? 그럼 핵심은 뭐냐면 그 합이 서로 같은 숫자를 찾는 거니까 합이 5인 경우가 있겠죠? 합이 6인 경우, 합이 7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 10인 경우를 다 따져야 돼.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합의 규칙은 없는 거니까. 숫자들이 합에 무슨 규칙이 있겠어요? 숫자 바뀔 때마다 규칙이 다 바뀔 텐데 그걸 외울 수도 없잖아요. 좀 귀찮지만 이걸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합이 5인 경우가 뭐 있나요? 여기 있는 숫자 10개 중에 2개를 뽑았어. 합쳐서 5가 되는 경우는 5, 0 조합. 그 다음 4, 1 조합. 그 다음 3, 2 조합. 됐니? 숫자 2개 덧셈 할 때 5를 먼저 뽑고 0을 나중에 뽑은 것과 0을 먼저 뽑고 5를 나중에 뽑은 거는 뭐 중요해? 어차피 느낌상 보면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한다는 거는 느낌상 마치 그냥 2개를 같이 뽑는다는 느낌이잖아. 근데 뽑을 때 뭐 누굴 먼저 집어넣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합이니까. 그래서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앞뒤 순서 바꾸면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나왔어요. 됐니? 됐어? 근데 A한테 물어봐. 야, A, 너 손에 뭐 쥐고 있어? 나? 4, 1. 야, B, 넌 뭐 쥐고 있어? B는 4, 1을 집을 수 있니? 각각 서로 다른 누수를 택하는데? A가 먼저, 그러면 느낌상 A가 먼저 집어 갔다는 얘기죠. 순서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의 포인트상 누군가 먼저 한 명이 집어 간 거야. 다른 사람은 뒤늦게 집어왔다. 그런 느낌이겠다. 아니면 동시에 같이 집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남이 집은 걸 손 집어놓고 같이 뺏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다른 걸 선택했겠죠.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3, 2, 뭐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야, 너 뽑은 거 뭐야? 나 4, 1. 넌 뭐야? 3, 2. 니네들이 더하니까 5로 똑같네? 이런 케이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근데 이런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느냐가 문제잖아. 그럼 결국은 A한테 물어보지. 야, 너 몇 개 선택할 거야? 나 3개, 저 묶음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3가지. B는 A가 뽑은 거 빼고 나머지 2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 3P이죠. 서로 다른 3개 묶음, 서로 다른 0, 5, 0, 4, 1, 3, 2라는 이 서로 다른 숫자의 조합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 2개를 각각 A, B한테 나눠주는 거잖아. 일렬로 배열. 왜냐면 이거는 순열인 이유가 이거랑 위아래가 서로 다른 케이스죠. A가 4일을 짚고 B가 3일을 짚는 것과 A가 3일을 짚고 B가 4일을 짚는 건 다른 거잖아. 순서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건 순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5는 됐네요. 그럼 6은 6, 0 하나씩 내려가면 되죠. 5, 1, 4, 2, 그 다음 뭐예요? 3, 3은 안 되잖아. 서로 다른 2개수를 선택하는 건데 어떻게 3, 3이네. 그럼 위랑 똑같네. 다시. 개수가 3개잖아. 개수 3개면 또 마찬가지 않아요? 3, P, 2 이렇게 되겠네요. 7은 7, 0, 6, 1, 5, 2, 4, 3까지 3, 4는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4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각각 A, B가 나눠 갖겠죠. 4P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노가다는 경계가 구분된 6개 지역의 인구 조사를 조사원 5명이 담당하려고 한답니다. 5명 중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 지역을 동시에 맡고 나머지 4명은 남아있는 4개 지역을 각각 1개씩 담당하기로 했어요. 이 조사원 5명이 담당 지역을 정하는 방법 수는 몇 가지인가요? 단 경계가 일부라도 닿은 2지역은 서로 이웃한 영역으로 본다. 일부라도 닿으면. 근데 이거 물어보자. 이거랑 이거는 이웃한 거니? 이건 이웃한 게 아니야. 느낌상 변으로 만나야 되는 거지. 점으로 만나는 거는 이웃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거 왜 이웃이 아니죠? 일단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 빨간색을 칠했어. 여기 빨간색을 칠해. 두 영역이 구분돼야 돼.
구분되잖아. 확실히 구분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근데 만약 이렇게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서로 겹쳐져 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겹쳐져 있어요.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그러면 이쪽 영역이 없어지다 보면 다 똑같은 빨간색으로 영역이 하나로 보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으냐는 변으로 만나면 이웃하는 거고 점으로 만나면 이웃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랑 관계없어요. 이 문제에서 그걸 묻는 건 아니니까. 풀어봅시다. 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람 5명이 있어. 근데 그 5명 중에 1명은 이웃하는 두 영역으로 가야 돼. 나머지 4명은 각자 제각각 한 군데씩만 맡아. 그럼 제일 먼저 네가 만약에 이런 배치하는 사람이 넌 제일 먼저 뭘 고민하겠니? 제각각 가는 사람을 고민하겠니? 보통 그러진 않죠? 이 5명의 조사원 중에 누군가를 두 영역을 맡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웃하는 두 영역 같이 가는 일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사람. 누구를 좀 일을 많이 줘야지? 이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5명 중에 1명을 고민하겠죠. 누굴 뽑지? 5명 중에 1놈 뽑아야 되는데 누구지? 평소에 미워하는 놈을 보내야 될 텐데 누굴 보내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5시이래요. 두 번째, 근데 네가 이제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5명 중에 1명한테 평소에 네가 싫어하는 야 경훈아, 네가 두 군데 맡아. 왜 제가 두 군데 시끌까 봐. 네가 두 군데 맡아. 선택한 거야. 5시. 근데 네가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 내 느낌은 그런 거야. 네가 지정해 주는 거야. 야, 너 여기 두 군데 맡아. 근데 네가 지정할 때는 그나마 최소한 양심은 있어서 바로 옆 동네를 붙여주는 거야. 멀리 가면 안 되잖아. 나 여기 맡아. 너 여기 맡아, 마. 그럼 얘가 욕할 거니까. 대들 거니까. 안 그래도 성질 더러운 경훈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나마 바로 옆 동네. 그래, 알았어. 바로 옆 동네로 불러줄게. 딴 구분합시다. A, B, C, D, E, F. 옆 동네가 어떻게 하면 옆 동네가 되죠? A, B로 보내는 경우. 그럼 이제 A부터 봅시다. A랑 겹쳐지는, A랑 이웃하는 부분. A, B, A, C, A, E. 맞나요? 더 이상은 이웃하는 게 없네요. 이것도 약간 노가다죠? 이것도 뭐 규칙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BA는 아까 AB랑 똑같다. AB나 BA나 똑같은 두 개 땅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했던 건 빼고, 그 다음 알파벳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BC, 그 다음 BD, 그 다음 없어요. C는 CA, CB는 안 돼. 먼저 다 했으니까. CD, CE, CF. D한테 물어보죠. DA, DB, DC는 빼고 DE, D 안 되네. DF. 그 다음은 EF. 총 몇 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네요. 센 겁니다. 이런 거를 저급한 풀이라 생각하지 마. 그럼 이 풀이 말고 네가 뭐 뚜렷하게 좀 더 이거보다 획기적인 풀이 있어? 없어. 이게 제일 좋은 풀이야. 이건 저급한 풀이가 아니에요. 세 번째. 그 다음은 그럼 이렇게 한 거지. 경훈아, 딱 경훈이 한 명 지정한 거야. 1번이야. 야, 네가 저기 A, B로 가. 여기까지 이거 한 거야, 지금. 그럼 남은 건 뭐야? 나머지 4명한테 어디 가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머지 4명이 서로 다른 4명한테 중복 없이 서로 다른 다른 4지역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 아니야? 조사원이 누가 가냐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조사원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선택만 하는 게 아니고 뽑아놓고 배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4, P4 경우 4팩토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곱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됐죠? 모의고사 당연히 4점짜리였을 텐데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뭐만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겁만 내지 않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8켤레 운동화 16짝?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신발 살 때 켤레는 두 짝을 한 켤레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8켤레니까 실제로 짝으로 본다면
왼쪽 짝, 오른쪽 짝, 짝으로 본다면 총 16짝이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 4짝을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개수로 낱개로 4개를 선택할 거란 얘기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켤레는 짝이 맞는 거야. 한 켤레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안 맞는다는 뜻이겠죠. 됐니? 그럼 뭐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이것도 네가 생각하는 거야.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 8개를 신발 쪽이 있어. 내가 무작위로 4개를 선택해. 총 16개, 오른쪽, 왼쪽, 막 섞여져 있는 총 16개 신발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무작위로 4개를 선택해. 그럼 내가 그 중에 2개가, 왼발, 오른발이 딱 맞는 같은 짝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니? 8개의 신발 종류 중에 내가 하나는 우연찮게 찍어냈다는 얘기잖아. 87이죠. 8개 켤레 중에 짝이 많은 한 켤레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됐니? 근데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돼. 그럼 나머지는 몇 짝이 남아? 그럼 켤레라 말하면 켤레는 왜 보통 이게 짝이 맞을 때 켤레라는 단어를 쓰니까 몇 짝이 남아? 자, 4짝 중에 한 켤레를 벌써 선택을 했어. 한 켤레는 몇 짝이에요? 2짝이잖아. 그럼 몇 짝 남아? 2짝 남겠지. 근데 그 2짝은 서로 다른 걸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총 16개 짝 중에 2짝을 빼면 몇 개 남죠? 14짝이 남아요. 그 중에 내가 2짝을 선택한 거야. 근데 여기서 네가 의문이 생기잖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지? 왜 안 돼? 아까처럼 우연찮게 또 똑같은 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다른 짝을 선택해. 나머지 2짝은 서로 다른 걸 선택해야 되거든. 맞니? 신발이 A, B, C, D, E, F, G, H 8개죠? 이 8개 중에 내가 아까 처음에 우연찮게 A라는 짝을 선택했어. A라는 켤레를 선택했어요. 됐니? 그럼 총 17개 켤레니까 총 14짝이죠. 14짝 중에 무작위로 2개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해야 되죠? 같은 켤레를 선택하는 경우는 빼야 되잖아. 같은 켤레가 몇 켤레 남았죠? 7켤레가 남았네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 다른 걸 선택했겠지. 됐어요? 1번과 2번 어떻게 되죠? 곱하셔야죠. 그래야 한 켤레만, 나머지는 서로 다른 켤레니까. 그렇습니다. 네, 863번. 네, 집합 x가 1, 2, 3, 4, 4개의 원소를 가져요. 근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f의 치역은 2개, 합성함수의 치역은 1개. 이 문제가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선생님 기본 29번 문제였었어요. 그렇게 기억해요. 아닌가? 28번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알고 보면 꽤 쉬운 문제인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던 거야. 그래서 이거, 사실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 모의고사 출제되고, 이제 친구들한테 해설해 줄 때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랬다가 뒤늦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 없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학생들한테 그 다음 수업할 때는, 야, 이거 이렇게 좀 하니까 좀 쉽더라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에 설명했던 때는,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애들이 첫 설명 듣고 한 반이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 양반이 지금?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애들이 이제 못 알아듣는 느낌이 내가 드니까, 이제 내가 살짝 화가 나서,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집에 다시 막 해본 거야.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봤더니,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그냥 쉽게 할 수도 있는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다시 설명했더니, 거기 있는 애들이 한 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설명을 잘했구나. 그런 약간 우쭐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문제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자,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어렵게 말고. 자, 1, 2, 3, 4. x에서 x로 1, 2, 3, 4. 그죠?
합성함수니까 하나 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F. 이렇게 F. 합성시켜서 F 합성 F. 자, 근데 처음 봐봐. 첫 번째는 일단 여기서 이게 정역이죠. 함수 F에서는 얘가 공역이 됩니다. 근데 그 공역 중에 선택받는 치역 원소가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가 돼야 돼. 결론은 1, 2, 3, 4, 4개 중에 중복 없이 2개의 원소를 뭐 해야 되죠? 선택하는 겁니다. 됐니? 선택한 다음에 배열은? 아니요. 그냥 치역 2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화살표 방향까지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치역 2개를 선택하는 거야. 됐니? 4C예요. 이해했어? 이해했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치역에 1, 2가 이렇게 선택됐다고 치자. 1과 2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과 2가 선택됐어. 4개 중에 2개 선택한 중에는 1, 2가 선택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합성된 결과 그 다음으로 갈 때는 치역이 몇 개로 줄여야 되죠? 1개로 줄여야 돼. 됐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도 F, 잘 들어. 여기도 F고 여기도 F인데 여기 치역은 2개인데 왜 여기 치역은 1개인 거죠?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F 합성 F라는 거는 이거를 말하지. 얘랑은 본질적으로 정역이 달라. 같은 게 아니야. 그 함수 F를 한번 더 타고 한다는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개면 얘도 2개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합성이 됐잖아. 결론은 여기 있는 fx라는 거는 선택받은 애들이야. 선택받은 애들이 정역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fx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잖아. 치역 아니야. 치역이 정역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구조가 서로 다른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얘가 누군가 한 명한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선택받은 2개 중에 1개를 가긴 하겠지. 안 그래? fx 값이잖아. fx가 1 아니면 2잖아. 그럼 걔네가 선택한 값도 1 아니면 2 중에 하나로 가겠지. 뜬금없이 3, 4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해했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됐어? 그럼 예를 들어 1로 갔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2도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1로 가야지. 그래야 치역이 1개로 줄잖아. 그럼 두 번째 개념은 1, 2, 2개 중에 1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EC1이에요. 이해했니? 이해했어? 그러면 자 그럼 봐봐. 이렇게 1이 1로 2가 1로 그럼 여기도 1이 1로 2가 1로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만 본다면 F1은 1이잖아. F2는 1이잖아. 그럼 여기도 1도 1을 찍고 여기는 2도 1을 찍어야 맞겠지. 이해했니?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F1은 1, F2는 1. 근데 F1은 1, F2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 치역은 2개, 합성함수의 치역은 1개. 뭔 소리야? 아, 죄송해요. 지금은 아직 나머지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지금 얘기는 오히려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아직 3, 4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치역이 두 개, 그럼 걔네 두 개가 나머지 합성함수 마지막에 있는 공유값 1, 2, 3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 근데 그 하나는 1과 2 중에 하나를 찍겠지. 예를 들어 1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산하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뭐가 남았냐면 함수가 완성이 되려면 어쨌든 함수 f가 완성이 되려면 3, 4가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 됐니? 근데 3이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야. 왜 두 가지야? 1 아니면 2로 가야 되잖아. 치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딴 데로 가면 안 돼. 3, 4로 가면 안 된다고. 1 아니면 2. 두 가지야. 그럼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도 두 가지요. 1 아니면 2로 가야지. 됐니? 자, 근데 문제가 그럼 총 4가지가 나오죠? 이 4가지 어떻게 나온 거예요? F3이 1. 됐어? F4도 1. 이 경우와 F3이 1. F4는 2. 이 경우와 F3은 2. F4는 1. 이 경우와 F3은 2. F4는 2. 이 경우. 이게 총 4가지라고. 맞아? 이 경우 중에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누굴 찍는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1로 간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1이 가게 되면 치역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개수는 빼줘야 돼요. 이 개수는 그 개수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유형만 답이 되는 겁니다. 됐니? 자, 다시 정리해야 돼. 왜 세 가지죠?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1, 2 중에 선택하는데 3이 됐든 4가 됐든 적어도 하나는 2를 찍어줘야 돼요. 3이 2로 가든 4가 2로 가든 3과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2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어쨌든 3이 2로 가든 4가 2로 가든 어쨌든 찍어줘야 1, 2는 지금 예를 든 게 1, 2는 전부 다 2를 찍었잖아. 근데 3, 4마저도 1을 찍어주면 치역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과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2를 찍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가 여사건이잖아.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4가지. 그 중에 3과 4 중 적어도 하나는 2를 선택해야 돼. 반대는 3과 4가 모두 다 2를 선택한다. 이게 여사건이잖아. 걔를 빼준 거라고. 그래서 3개가 다. 그럼 상황상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 2, 3, 4, 1, 2, 3, 4, 1, 2, 3, 4. 이 경우를 계산하면 4C2 곱하기 2C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계산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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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인데 3과 4 중에 3이 예를 들어 1을 찍었어요. 4는 이렇게 2를 찍어준 거예요. 됐니? 3은 1을 찍었어. 4는 2를 찍어준 거예요. 이런 함수가 성립됐단 거예요.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F1은 이 그림이라면 F1은 1, F2는 1, F3은 1, F4는 2. 치역이 몇 개예요? 2개. 맞아? 그렇지? 근데 FF1은 FF를 보세요. 어디로 가요? 1로. FF2는 어디로 가니? 1로. FF3은 어디로 가니? F3은 1로, 1은 다시 1로. 1. FF4는 2로, 2는 다시 1로. 맞잖아. 치역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선생님, 근데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지 않을까요? 왜? 그림이 안 맞잖아요. 뭐가?
여기 있는 원소 두 개는 이쪽에 선택을 못 받았는데? 못 받았지. 그런데 어떻게 함수가 됩니까? 얘는 어쨌든 중간 다 역할을 안 했는데, 얘가 모두 다 선택을 받아야 그 다음으로 가는 화살표가 성립할 텐데, 얘네는 원소가 이게 받은 원소, 받은 화살표가 없는데, 어떻게 가나요? 야, 이 양반아. 합성은, 중간 다리는 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쳐준 거고, 합성은 1, 2, 3, 4, 1, 2, 3, 4 결론은 이렇게 갔다는 걸 말하잖아. 이게 합성이야. 합성의 정역은 얘네들이고 합성의 공역은 얘네들이고 합성의 치역은 여기라고. 얘는 중간 다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이지 다리 이외에 다른 역할은 안 해. 정역, 공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원소가 빠졌네, 맞았네, 뭐 화살표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까 말한 이걸 곱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864번은 질문인데 이걸 생략합니다. 이건 마플 교과서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거든. 근데 마플 교과서 얘랑 똑같이 숫자는 안 바뀌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865번 보세요.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 이쪽에서는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도 좀 머리가 좀 복잡하죠. 어쨌든 이쪽에 있는 단원들이 다 문제들이 대부분 다 머리가 좀 복잡한데 서로 다른 4개의 사탕과 서로 같은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서로 다른 4개, 서로 같은 3개. 말이 틀리잖아. 어떤 건 다르고 어떤 건 같아. 그럼 계산법이 동일할 수가 없겠지. 여기서 약간 계산법이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탕 4개, 서로 같은 사탕 3개, 초콜릿 3개를 다음 같은 조건에 3명한테 남김없이 모두 다 나누어 주려고 한답니다. 밑에 조건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3명 학생에게 적어도 1개 이상의 사탕은 준답니다. 사탕은 무조건 하나씩 주겠다는 뜻이에요. 대신 초콜릿은 내가 주고 싶은 애들한테만 준다는 뜻이에요. 안 받는 애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됐니? 이게 학생이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3명한테 사탕은 내가 사탕을 지금 몇 개? 4개. 근데 다 달라. 맛이 다 틀려. 하나는 딸기맛, 포도맛, 겨자맛, 뭐 있어? 뭐 갑자기 사탕? 무슨 맛 있죠? 박하맛? 네, 이렇게. 4개, 서로 다른 4개 사탕이 있어요. 근데 3명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우재, 경훈이, 현정이. 이 3명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사탕은 하나씩 다 주는 거야. 근데 4개를 가졌잖아? 4개를 가졌는데 한 명한테 무조건 아무도 안 받는 사람은 없어. 다 받아야 돼. 일단 1개씩 나눠줘야 돼. 그게 다 다른 사탕이라더라도 하나씩은 나눠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 1개는 여기 3명 중에 1명이 2개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사탕은. 그전에 초콜릿은 내가 3개를 가졌어. 근데 얘는 똑같아. 똑같은 초콜릿이야.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 뭐 추파춥스는 사탕이잖아. 초콜릿 이름 몰라. 뭐 가나 초콜릿? 똑같이 가나 초콜릿 3개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얘한테 나는 막 생각할 때 이 가나 초콜릿은 우지한테, 이 가나 초콜릿은 경훈이한테, 이 가나 초콜릿은 현정이한테. 근데 알고 보면 가나에서 다 똑같은 거야. 받는 애들은 구분이 없는 거야. 뭐야 똑같은 걸 주고 왜 고민을 해?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초콜릿은 내가 주고 싶은 애한테만 줄 거야. 결론은 내가 싫어하는 애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경훈이는 하나도 안 줄 거야. 내가 좋아하는 현정이는 3개를 다 받을 수도 있어. 아니면 현정이 2개, 우재 하나, 경훈이 0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우리들 편하. 난 대놓고 나 경훈이 싫어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1개, 그래 1개 받아. 너 받아. 1개 받아.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고려해야 돼. 자, 그러면 사탕부터 봅시다. 첫 번째 사탕이 여기다 쓸게요. 사탕. 사탕은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 2개, 1개, 1개. 이거밖에 없어요. 고민할 거리가. 4개인데 각각 1개씩 나눠주고 3명 중에 1명은 사탕을 2개 받는 거니까 이 조합밖에는 안 나오죠. 이해하셨어요? 사탕 몇 개 있죠?
4개. 4개를 잘 봐. 4개를 2개, 1개, 1개로 분할하는 거야. 아까 했잖아. 분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4개를 2개, 2개를 1개, 1개를 나머지 한 명한테. 총 4개 중에 2개를 어떤 애한테 주는 거지. 남아있는 2개 중에 하나를 나머지 한 명한테. 남아있는 1개를 마지막 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 안에서 뭐가 발생하죠? 개수 같은 집단이 2개 있잖아. 1, 1. 얘는 뭐 하나? 중복 처리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전문 용어로 분할이 된 겁니다. 나눔은 했다는 얘기야. 쪼개는 것까지는 했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는 서로 달라.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런 거지. 사탕 A, 사탕 B, 사탕 C, 사탕 D를 A, B, C 3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됐어? 그럼 이 A, B, C 3명이 마치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이건 정해진 건 아닌데 사탕이 그냥 바닥에 있는 거야. A, B, C가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그럼 배열은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다 달라. 왜냐면 다 가지고 있는 사탕의 이름이 다 다르잖아. 뭐 해야 되죠? 3팩을 곱해야 됩니다. 저 서로 다른 사탕 3종류를 그러니까 2개 종류 하나, 하나 종류 하나, 하나 종류 하나. 됐니? 여기까지는 다시 말하는데 여기까지 뭐 한 거냐면 그냥 분배는 안 한 거야. 나눠주는 건 고민하지 않는 거야. 그냥 쪼개기만 한 거야. 어떻게 나눠주지를 고민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쪼개지? 아, 2개 하나하나로 쪼개냈구나. 알겠니? 2개 하나하나로 쪼갠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2개 하나하나. 됐지? 근데 그 2개가 개수가 똑같잖아. 앞뒤 순서 바뀌는 방법 중고입 하산도 고민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앞뒤 순서 바뀌면 다르잖아. 그럼 다른 사탕이니까. 그거는 뒤쪽에서 분배해서 따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분할 분배를 같이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쪼개기부터 하는 거야. 순서 없는, 마치 순서가 없는, 이해했니? 마치 순서가 없는 3개의 집단을 쪼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는 거는 이만큼 쪼개지잖아. 근데 쪼개놓고 보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자리를 찾아주는 거지. 야, 이거 너 가져가, 너 가져가. 그게 3팩토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이해하셨어요? 일단 나눠놓고, 그 나눠진 것에서 뭐 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 쪼개주는 겁니다. 3개, 2개, 2개, 3개, 아니, 2개, 1개, 1개를 나눠놓고, 그 묶음을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사탕 됐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나요? 잠깐만.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3개. 그 다음은 나머지는 너 먹지 마.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은 2명한테, 그러니까 한 명한테 2개, 나머지 한명한테 1개, 근데 경운이 없고. 이런 식이죠. 아니면 1개, 1개, 1개. 이 경우는. 됐니? 그럼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또는이니까 이거 다 경우의 수를 덧셈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3실 아닌가요? 3개 줄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 3명 중에 3개 줄 사람은 3가지니까 3실이겠죠. 그 다음 얘는 3팩토리얼. 개수가 다 틀리거든. 2개, 1개 안 주는 사람. 누굴 2개 줄 건지, 누굴 1개 줄 건지, 누굴 안 줄 건지를 돌리는 거니까. 그치? 3팩토리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 2개, 얘 1개, 얘 0개. 아니면 얘 2개, 얘 0개, 얘 1개. 얘 1개, 얘 2개, 얘 0개. 얘 1개, 얘 0개, 얘 2개. 얘 0개, 얘 1개, 얘 2개. 얘 0개, 얘 2개, 1개. 이런 뜻이지. 3팩토리얼. 얘는 그냥 한 가지죠. 1개씩 준다. 너 받아, 너 받아, 너 받아. 됐니? 뭐 했죠? 분할한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뭘 곱한다는 얘기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분배의 의미가 있는 문제인가요? 초콜릿은 같습니다. 아까 사탕은 달랐잖아. 다르니까 분배를 고려해야 되죠. 근데 초콜릿은 같기 때문에 분배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거 다 똑같잖아.
서로 자리 바꿈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치? 어차피 중복 발생하니까 안 할 거라는 얘기. 그냥 주기만 하면 된다. 나누기만 하면 쟤네들 알아서 가져간다는 뜻이죠. 되셨습니까? 그럼 1번과 2번 이게 이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와 초콜릿 나눠주는 거 어떻게 되죠? 곱하셔야죠. 사탕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주는 거지. 사탕 나눠준다 또는 초콜릿 나눠준다. 그럼 둘 중 하나만 나눠준다 뜻이니까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 곱하셔야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